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약사인 형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 끔찍이도 이뻐하시는 큰 며느리죠. 항상 어딜 가나 자랑을 늘어놓곤 하세요. 아주버니는 일반 기업체 회사원인데 형님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이 시어머니께 용돈도 자주 드리는 것 같았어요. 맨날 저만 보면 형님 칭찬을 하시곤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네 형님이 나한테 왔다 갔다. 약국 일도 힘들 텐데 수박이랑 소고기랑 사가지고 왔더라. 그것뿐이냐? 저번에도 용돈으로 쓰라면서 30만 원을 주고 갔는데 또 30만 원을 주고 갔더라. 그런 애가 또 어디 있겠니? 네,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용돈도 잘 못 드리는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용돈을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냥 큰애가 기특해서 하는 말이다. 시어머니는 형님이 한 번씩 시어머니를 뵈러 올 때마다 저에게 시시콜콜 사들고 온 거며 용돈 액수까지 다 자랑을 하셨어요.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혼자 외벌이라서 늘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어머니께 번듯한 용돈을 명절을 제외하고는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좋은 마음에 자랑 삼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도 늘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잘 살고 돈도 잘 버니까 시어머니께 용돈도 자주 드리고 시어머니가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복날이라고 맛있는 것도 밖에 나가서 친구분과 사 먹으라고 줬는데 말이다. 이왕 그 돈으로 전복이랑 수삼이랑 넣어서 삼계탕으로 보양식을 해먹으면 어떨까 해서 말이다. 내가 장은 받아 놓을 테니까 네가 와서 삼계탕을 끓이려무나. 금요일 저녁이라 다음날 일찍 와서 보양식을 해먹자는 말씀이셨어요. 네, 알았어요. 제가 전업주부라서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김치도 담그자고도 하셨고 그 담은 김치를 형님네 약국으로 직접 배달도 시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나이도 많이 드셨고 혼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한 호출에는 바로 달려갔었죠. 그날도 애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일찍 시댁집으로 갔어요. 저희 식구들이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얘들과 남편에게 수박 화채를 들고 와서 먹자고 하시고는 저에게는 주방에 어서 가서 삼계탕 재료를 손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시원한 수박 화채 좀 먹고요. 아니다. 너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주방에 먼저 가서 할 일부터 하고 나중에 먹어라. 또 섭섭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얼마나 수박을 좋아하는지 아시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신장 쪽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몸이나 다리가 잘 부었어요. 수박을 먹으면 수분이 소변으로 빠지면서 붓기가 더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히 먹고 사니까 살이 쪘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신장이 좋지 않아서 잘 붓기가 빠지지 않았고 몸을 피곤하게 일을 하면 잘 붓기도 해서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손자와 아들에게만 수박 화채를 먹이고 싶어 했어요. 시간이 없다. 큰애가 점심때 와서 맛있게 먹게 하려면 지금 바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니? 수박은 일을 다 끝마친 후에 먹든지 해라.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먹을 때 함께 먹어야 맛있죠. 왜 나중에 먹으라고 하세요? 여보, 같이 먹자. 일은 천천히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더군요. 이거 먹을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네 형수가 약국 일을 하면서 오죽 힘들었겠니? 이번에 제대로 된 보양식 좀 해먹으려고 한다. 너는 나중에 먹어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한가하게 수박이나 먹고 있을 시간이 없다. 엄마,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건데 좀 천천히 먹으면 어때서 그러세요? 형수도 오라고 해서 함께 해서 먹어야죠. 그럴 필요 없다. 네 형수가 보통 사람하고 같니? 약사는 아무나 된다더냐? 모처럼 주말인데 푹 늦잠도 자고 점심시간 오라고 했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엄마, 이번에도 설아 엄마 혼자 사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준수 엄마처럼 나가서 돈을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안 그러냐? 또 주말 오전부터 답답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형님 보양식을 저보고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네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니? 매번 용돈도 치워주고 시시때때로 과일도 사다 주고 고기도 사다 주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어디 있겠니? 너도 준수 엄마가 하는 것 좀 배워라. 형님이 하는 것을 보고 좀 배우라고요? 그래, 넌 한 번이라도 내게 용돈을 쥐어줘봤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잖아요.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 왜 용돈이냐? 네가 일해서 번 돈으로 용돈을 줘야지. 아무리 옛날 분이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기분이 잡쳤어요. 남편은 늘상 그러시는 분이니까 참으라고만 눈짓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요새 들어서 몸이 더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의사는 절대로 피곤한 일은 하지 말라고 했었고 잘 휴식을 취하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날따라 컨디션도 좋지 않았는데 스트레스가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얼마 되지도 않은 남편 월급으로 애들을 둘이나 키우자니까 힘이 들어요. 저도 몸이 좋지 않아서 잘 쉬어야 하는데요. 형님 보양식을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 말이네요. 앞으로는 불러도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 하세요. 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에게도 정확히 의사표현을 했어요. 이제껏 시어머니께 며느리로서 노력을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은 노력이든 뭐든 하지 않을 거고 시댁엔 아예 가지 않겠으니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내게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형님의 보양식을 잘해서 먹였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큰며느리 사이가 처리도 좋으니 작은 며느리는 없는 셈 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연락을 끊고 시댁 출입을 아예 하지 않으니까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 한 집사님한테 형수님 자랑을 하셨었나 봐. 그래서 형 결혼식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라더래. 형수 사진을 보고 똑같다고 하더란다. 뭐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자기 언니네 아들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었던 며느리와 똑같다는 거야. 그럴 리가. 이름은 달라서 그럴 리가 있냐고 하면서 엄마랑 크게 다투셨대.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고 우기더란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는다고 했어요. 설마 닮은 사람이었나 보네. 그런데 이혼을 했던 그 조카 며느리도 약사였단다. 엄마도 아닐 거라고는 하셨는데 기분이 영 찝찝해 하셨어. 자기도 들었잖아. 형수가 개명한 지 얼마 안 되었었다고 했었고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검사를 의뢰했어. 뭐? 그럼 준수가 아주버니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자꾸 드는 것보다는 확실한 게 필요해서 의뢰해본 거야. 곧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도 설마 하니 그러겠냐고 하면서 참 다른 사람들 의심도 쉽게 한다고 뭐라고 했었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시댁 출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시어머니도 오시는 법이 없었는데 오셨더라고요. 첫마디부터가 찬바람이 쌩 불었어요. 넌 언제까지 시어미를 안 볼 생각이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큰애 집에 김치도 다 떨어졌을 거다. 네가 담아다 준 김치가 맛있다고 항상 그러지 않았니? 서둘러서 배추김치랑 깍두기랑 물김치 좀 담아야겠다. 네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큰 며느리가 그렇게 이쁘고 좋으면 어머니가 직접 김치를 담아다 주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도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게요. 어머니도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지는 마세요. 큰 며느리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뭐야? 너 끝까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막 나올 거냐? 어머니, 마침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하나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서 흰봉 단내를 건네드렸어요. 이게 뭐냐? 라고 하시면서 대충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표정이었어요. 거기에는 그토록 이뻐하시는 큰며느리가 낳은 손자와 아주버니 친자관계가 나와 있었어요. 먼저 임신한 상태로 결혼식을 올렸던 형님이 의심스러웠던 남편이 의뢰했던 아주버니와의 친자관계는 99.99%가 맞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당장에 형님 가주버니를 부르고 난리도 그런 난리는 처음 봤어요. 개판 5분 전에 아수라장이 났었죠. 시어머니는 교회 소문이 다 바다하게 나서 우세스러워서 못 다닌다고 하시면서 교회 발길도 끊으셨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은 이혼을 하고 시끌사끌했습니다. 약사인 형님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길래 참 보기 드문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남의 씨로 낳은 자식을 속이고서 남의 집안의 손자를 키우고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시어머니께 잘 해드렸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약사 며느리라서 좋아하셨는데 말짱 헛것이었는지 허망해 하시더라고요. 졸지 큰 며느리도 잃고 작은 며느리도 잃어버렸던 시어머니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